지켜야 했다. 내 아버지. 30년 전 나를 버린 그 아버지. 사막을 가르며 달리는 지프, 그리고 몰아치는 총성. 바주카포의 불꽃이 하늘을 찍고 지프는 모래 위에서 뒤집혔다. 괴한들이 몰려들었고 탄환이 퍼부어졌다. 나는 몸을 던져 그를 감쌌다. 경호원이 아닌 딸로서 내 가족을 지켜야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 회장은 이른을 바라보는 거대한 기업의 주인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쥐었지만 가족의 온기는 오래전에 잃고 살아왔습니다. 그 앞에 33세 여경호원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여려 보이지만 단단한 몸과 강인한 눈빛, 그 눈빛 속에 고요한 연못 같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가녀린 여자가 날 지킨다고? 이전에는 터미네이터 같은 목 두터운 녀석이 자신을 지켰는데 그놈 대신 이런 여리여리한 애가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장의 이런 멸시에도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한 책임감만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공기가 얼음 유리가 되어 벽을 형성했습니다. 지안의 본격적인 업무 시작은 회장의 저녁 만찬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일부러 지안을 수행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필요 없다. 뒤에나 서 있어. 지안은 그 특유의 고요한 눈빛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 회장은 손님들과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문득 시선이 자꾸 지안에게 향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왜 자꾸 저쪽을 보게 되지? 뭔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의장 입구에서였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챙기며 무심히 머리칼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 순간 손 회장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사랑.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녀가 환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헛것을 본 거겠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만 그쪽을 따라갔습니다. 출장 전날 밤 의문의 차량이 회장의 전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고 괴한이 달려들었습니다. 차 안에서 재빨리 빠져나온 지안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괴한이 허리춤에서 흉기를 꺼내려는 순간 지안의 운동화 발끝이 괴한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렇게 손 회장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지안을 나무랐습니다. 쓸데없이 소란만 키웠군. 지안은 이번에도 고요한 연못의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자꾸만 그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는 손 회장이 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두바이 출장길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안의 펜던트가 반짝였습니다. 순간 손 회장의 눈동자가 확대되며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 그녀에게 건네준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요동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감정에 입술은 떨리고 눈빛은 흔들렸지만 외면했습니다. 비슷한 것일 텐데 내가 뭐 하는 짓이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이 탄 지프가 모래 사막을 가로질렀습니다. 손 회장은 더위에 지쳐 잠들었고 지안은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뭔가 수상했기에 지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낙타 같은 모래 언덕을 2번 넘었을 때 순간 바주카포 로켓 탄환이 손 회장의 지프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지프 옆을 강타했고 그 충격으로 지프가 뒤집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총을 꺼내 지안을 쏘려 했지만 지안의 호신봉이 더 빨랐습니다. 머리를 맞고 쓰러진 운전기사의 총을 집어들고 손 회장을 차에서 빼냈습니다. 이때 멀리서 무장괴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성이 퍼부어졌습니다. 타타타탕. 지안은 몸을 날려 손 회장을 감쌌습니다. 탄환이 귓가를 스치고 모래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지안은 용맹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손 회장은 놈들에게 잡힌 채 끌려갔고 지안은 의식을 잃은 채 모래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이었습니다. 감금된 손 회장은 자신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보다 지안을 떠올렸습니다. 죽지 말아야 한다. 절대 죽으면 안 돼. 자꾸만 울컥거리고 애가 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그 아이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럴까? 왜 저 아이가 이렇게 걱정이 되지? 지금까지의 막연한 끌림들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지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쿵쿵거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모래 폭풍 속을 기어갔습니다. 눈은 모래에 핥히었고 숨은 거칠게 가빠졌습니다. 곧 납치범들의 아지트에 잠입한 지아는 보초 3명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손 회장을 찾았습니다. 철창의 자물쇠가 총소리와 함께 박살났습니다. 지안이 손 회장이 갇힌 지하실로 뛰어들었을 때 그는 감격으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괜찮으세요? 지안이 손 회장에게 다가가 물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때 경보음이 귀를 찢듯 울렸습니다. 빨리요. 지안은 손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달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격술이 뛰어난 지안은 납치범들의 다리를 정확히 조준해 쓰러뜨렸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력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출구가 보이는 순간 우두머리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의 총구가 지안을 향해 차갑게 겨눠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 할 때였습니다. 손 회장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안 돼. 순간 손 회장이 지안을 밀어내며 그 자리로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본능처럼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 아이를 위해서? 탕하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도. 미우라, 네가 보낸 거 맞지? 회장님, 회장님. 지안의 절규가 폭발음에 묻혔습니다. 건물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손 회장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지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를 부축하여 사막을 뚫고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죽지 마세요. 제발. 지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멀리서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손 회장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지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유리의 눈동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모든 것이 딸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일주일째 손 회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아는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은 이상해했습니다. 냉정하기로 유명한 회장님이 갑자기 여경호원에게 다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호원 역시 마치 혈육을 돌보듯 극진히 간병하는 모습이
특이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죽이라도 좀 드세요. 지안이 숟가락을 떠서 건넸습니다. 손 회장이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말이야. 어머니 성함이 뭔가? 한미율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손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여 년 전 잃어버린 이름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의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손 회장, 아름다운 여인 미율, 그리고 갓돌이 지난 아기. 손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안, 첫돌. 아빠가 영원히 사랑한다. 그의 필체였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주셨어요. 지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빠를 찾으라고.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는지.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손 회장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손 회장의 집 넓은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안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와 집밥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손 회장은 그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평생 호화로운 식사만 해온 그에게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의 맛은 특별했습니다. 맛있어요? 지안이 쑥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라는 호칭이 낯설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응, 내 어머니 손맛과 똑같구나. 잔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30년의 공백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의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긴 침묵 끝에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손 회장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잃었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름으로. 지안아, 내 딸. 지안아, 고맙구나.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손 회장은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딸을 기다렸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회장님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지안 역시 경호원에서 딸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곁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총이나 주먹이 아닌 사랑으로. 손 회장은 행복했습니다. 미유리를 떠난 것이 인생 최대의 후회였는데 이제는 그녀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과 함께 있으니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손 회장의 말년에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가슴에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불빛이 꺼져도 서로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딸, 그 영원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헤어진 아버지와 딸의 가슴 찡한 재회 이야기를 감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